쌍둥이 이제 사주 감명법부터 시작해서 학교 및 학교 진학 학과 인연, 그리고 이제 개업시 많은 손님이 올 것인가 이것은 했었죠. 사주 내 흉한 운을 주는 조상 찾기, 또 그리고 주식 투자, 이 돈을 벌 수 있나, 뭐 이런 종류인데 한 대값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쌍둥이 이제 사주 감명법 같은 경우는 참 이제 이론이 참 많아요. 이 쌍둥이 사주 감명법 같은 경우는. 근데 쌍둥이 쌍생사주를 감명을 하려면은 이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쌍둥이가 형태가 일란성 이제 쌍둥이, 쌍둥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 뭐 여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란성. 그러면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란성에 관계없이 시차가 나는 쌍둥이가 있어요. 시차가 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차가 나는 쌍둥이는 이제 거의 없죠. 옛날에 자연분만 할 때 이제 정말로 시차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분만 할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시에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쌍둥이는 거의 제왕절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제 쌍둥이 하는 감명법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고 사주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 그 사람, 행태랄지 성격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 사주가 쫙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뭐 어떤 카페 같은 경우는 시 찾는 방법 같은 경우에 이제 시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안 해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듯이 이렇게 해서 시 찾는 것은 공부가 많이 되고 전체적으로 사주를 머릿속에 돌리고 있으면 시 찾는 것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시 찾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날이 바뀌어. 그러면 오늘 만약 1일이냐 2일이냐 이거 일간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일간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이 경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시를 정확하니 대강 몇 시쯤 됐습니다 해도 그 날짜가 바뀌는 상황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감명하면서 1일이냐 2일이냐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뭐 대강 뭐 소 밥 먹일 때다 뭐 어쩔 때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어머니들 그런 경우는 시를 이제 모르고 사는 몇 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예 며칠 태어났는데 아예 시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날짜만 알면은 시 찾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주를 잘 알고 있으면 찾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이제 쌍둥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귀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 법, 격국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장명, 택일,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좀 비법 내지는 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해가면서 하는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겠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은 척을 둬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은 격국용신론, 장명, 그리고 인연법, 공학, 대세움 보는 법, 풀이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 챕터대로 쭉 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원사주를 하나 적어놓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어요. 시를 찾는데 이 시를 찾는데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건 학파마다 달라요. 학파마다 다릅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환장할 일이야. 근데 이 학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학파가 1등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론은 그래도 어떻게 이 아이 형태가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봐야. 분명히 쌍둥이가 있어도 엄마 쌍둥이 키우는 엄마들 분명히 애들은 어쩐 애들은 성격이 비슷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어쩐 애들은 성격이 정반대인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성향이. 그러니까 그것은 사주를 봐야 된다. 여기서 원사주가 을묘월일에 갑신, 임신, 을묘, 경진 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번에 가서는 이제 형의 합사주. 이제 원사주가 이거 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난 놈, 먼저 난 아이가 형이고 동생이 두 번째 난 아이가 후생이죠, 동생이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학파도 있어요. 여기서 나중 난 아이가 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난 아이가 동생이다. 첫 번째 난 아이가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말? 그 이유는 착상해서 자리를 잡는데 나중에 나온 아이가 안쪽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거예요. 안전하게 더 늦게. 그래갖고 걔가 형이다. 실제 그렇게 따지자고 보면은 그 착상하는 걸로 보냐고 하면 걔가 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형사주를 푸는 학파도 있어요. 복잡해. 그러니까 사주를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잡을 거냐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형사주는 기준은
먼저 난 놈이어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난 놈. 먼저 난 아이. 왜냐하면 이게 그 시간에 이제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천기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기준을 둔다. 그래서 형의 합사주. 다 합이에요. 그래서 보자고요. 이제 동생을 이제 시를 잡는 게 을경합이죠, 지인요합이죠, 을경합이죠, 묘술합이죠, 정임합이죠, 사신합이죠, 갑기합이죠, 사신합이죠. 이렇게 합사주로 합으로 해서 이 사주를 잡아서 푼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대운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또 미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대운이 이제 뭐 남자라고 하냐 그러면은 정이니까 이제 병 을갑으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역행으로. 이것은 이제 그 양이니까 천간 양이니까 임계 갑을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대운을 또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복잡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쌍둥이 사주를 잡아내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에 가서는. 이거 둘 다 잡아보세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대운 잡는데 이거 합사주 한 사람은 대운 잡는 것은 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운을 다 같이 맞춰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형은 이대로 잡았으면 동생은 또 이 동생 이 기준으로 해서 그 대운을 또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쌍둥이 사주를. 근데 쌍둥이 사주가 모든 쌍둥이가 딱 이렇게 나타난다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각각 희한하게 나타나요. 각각이. 자, 이것은 쌍둥이 잡는 데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것으로 기준을 둘 것이냐,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임상을 해봐야 돼요. 임상을 하면서 개별적인 그 사람을 놓고 이리저리 맞춰서 그 상담을 해봐야 돼요. 십성의 특성 같은 거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얘를 보면은 눈에 환히 보이거든요. 근데 대운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거 복잡하죠. 쌍생사주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론, 두 번째 이론. 아까 대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둘 다 잡아봐라라는 얘기를 했고, 이거는 큰 이제 대전제고요. 둘 다 역행순행 다 임상을 해보고 판단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시 합으로 잡아라. 일시만. 좋아요. 갑신. 임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리를 놓고 일시만 합으로 잡아라. 여기 일시, 을경합, 묘술합. 을경합, 진유합. 이렇게 잡으라라는 이론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제 시간차 동생은 그대로 잡아라, 그냥 그대로. 갑신년, 임신월, 을묘일. 시간차, 이거는 거의 이제 없죠, 요즘에는. 신사시. 경신, 사니까, 여기 이제 다음 시간이죠, 이제. 진시가 넘어서 이제 사시에 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간이 깔랑깔랑 하는데 여기서 진시 수술 들어갔는데 진시 하나는 낳고 역서 낳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건 굉장히 거의 드문 일이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거의 쌍생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아기가 쌍생이라고 그러면은 그 시간 체크 좀 잘 하시라고 얘기를 좀 드려놔야 돼요. 이제 정절개 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또 쌍생 가진 분들이
그 시를 잡으려고, 왜냐면 어떻게 어떤 기운이 위험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상담도 와요. 그러니까 그걸 조언을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성쌍생. 이성쌍생. 이제 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사주를 그대로 놓고 대운수와 방향, 대운수. 어차피 대운수가, 여기는 남자라 가면은 순행으로 나가고 여자라 가면은 이제 역행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운수 방향만 다르게 잡아라. 원사주는 이제 원사주 그대로니까 이성 쌍생이니까 성이 다르니까. 에? 남녀가 역행, 숙행 하면 되잖아요, 이건. 그런 식으로 잡아라. 그리고 여기는 일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론은 또 이게 있어요. 경진, 여기 경진, 원사주 경진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임신이잖아요, 월이? 근데, 이 관계없이, 일간만 바꿔라. 일간만.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연지하고 시지 같고, 월일 지지도 같은데, 단지, 천간만 연호를 바꿔서 봐라. 또 이렇게 또 하는 학파가 있어요. 자, 그럼 하는 학파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5가지 경우를 놓고,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본인이. 이제 우리 임상자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성격적으로 좀 맞는 이론이 이게 합사주로 놓는 거, 이거 같아요. 나도 몰라. 사람 봐야 알아.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 사주풀이가 아니고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것이 그 말이에요. 여기 써놓은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다 설명했던 말이 이제 그 말이니까, 여기서 이제 학계의 관법에 따라 학파마다 사용이 다르니 직접 상담하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상담하면서, 이것은 직접 상담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식성이론, 이것을 아주 잘 정확하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거의 식성이론 가지고 이제 부모 관계들이랄지 그런 거 신살 관계도 좀 보지만 그 사람의 이렇게 하는 행태랄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인성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성 논리로 착 놓고 보면 그냥 보이니까 공부를, 이것은 이제 결론에서는 공부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